안녕하세요. 빌딩지장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제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계시는 국민은행의 본부장님이 계세요. 하반기가 되면서 시장이 또 많이 또 이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금리라든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금융권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보고 계시나 해서 모셔서 인터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식으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은행 지역본부장 이경애입니다. 금리가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은 직결이잖아요. 주택 부분에서 금리가 어떤지, 그리고 저희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금리가 어떤지,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해하실 만한 게 예금, 적금 이런 거 하면 또 금리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볼게요. 주택 금리 요즘 어때요? 요즘 많이 하락했고요. 금리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개인별로 다 틀리고 소득별로 틀리고 은행 거래 실적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나오시는 분들은 4.12 초반대. 4.12? 네, 초반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업용은 4점 후반 나오면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일단은 뭐 금리 오늘도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1월 초에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5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한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이 금리 기조는 이제 하반기까지도 계속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까지는 기준금리 3.5가 그대로 갈 것 같다. 하지만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 게 미국 FOMC에서 한 번의 금리 인상이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11월 달에 금융위원회가 열리는데 11월이다 보니까 반영은 안 될 것 같아요. 연말이라? 네네. 그래서 이 기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2분기쯤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년 2분기라 그러면 4월, 5월, 6월 이때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지금 저희 대출을 지금 실행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정을 해야 될지 변동해야 될지 계속 지금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는데 변동을 하세요. 느낌이 왔어요, 저는. 막 올라가는 추세였으면 당연히 고정을 했을 텐데 지금 계속 보합 정도일 거면 현재 상태로는 12개월 주기 금리가 조금 가장 낮기는 해요. 상업용 부동산은 진짜 잘 나오면은 전달에 잔금을 했는데 4.2 고정을 봤어요. 그분들은 법인이 워낙 매출도 높고 부채도 없고 오래됐고 그리고 순이익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거래 은행에서 4.2%를 해줘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4.6에서 4.8 사이 그 정도 받으면 진짜 잘 받았다고 또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생법인 보면은 한 5%나 5% 초반, 5.1 그냥 딱 여기까지가 요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거의 6%대였잖아요. 올 초부터는 1분기부터는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갔어요. 네. 쭉쭉쭉 내려오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4%대 후반.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다 똑같지는 않아요. 기업의 업종이나 아니면 거래 실적이나 은행 거래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추천드리자면은 법인에서는 주거래 은행을 계속 잘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적을 쌓고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있어요. 다른 은행을 두 개로 이렇게 같이 가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은 신규 대출할 때는 금리를 조금 더 싸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새로 가지고 올 때는. 맞아,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올해 대출을 많이 내보냈어. 많이 내보내면 내년에 조건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음 연도에 대출이 덜 나갔어. 그러면 이제 또 새로 내보내야 되니까 그 다음 연도에는 또 조건이 또 좋아. 근데 그게 반짝반짝 그게 있긴 있더라고요.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너무 빠꿈이죠.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우리은행이나 뭐 하나은행, 신한은행 하다 보면은 신한은행에서 작년에 조건이 진짜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대출이 많이 안 나갔었던가 봐. 올해 되게 공격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은행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또 그래서 주거래 은행은 2개 정도는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유리하시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복수은행을 거래를 하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은행마다 프로모션 기간도 있고 막 이렇기 그런 것도 때문에 있구나. 금리를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거는 내가 롯데백화점 다니고 있는데 현대백화점도 같이 다녀. 똑같은 브랜드인데 여기가 세일을 더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두 군데 다 다녀라. 한 군데만 이렇게 가지 말고. 두 개의 백화점을 다니려면 내가 발품 팔고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대표님 두 분이 은행도 연결해 주시는데 이 역할도 해주시나요? 당연하죠. 해드리죠. 솔직히 어제도 다른 은행에서 왔다 가셨고 엄청 많이 오세요. 이게 지금 빌딩 대출이잖아요. 대부분 신축을 해야 되는 대출이다 보니까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그냥 이자만 내는 거의 그런 형식의 대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뭐 0.12에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리고 대출이 몇 억 나가는 게 아니고 몇십억이 나가고 비선고 대출 또 따로 나가고 이런 형식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은행을 비교하는 건 아니고 사실 지점장님들마다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중개법인들 보면은 여러 담당자들이 있지만 그중에 좀 특출나게 일 잘하는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점장님들도 보면은 되게 적극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해볼게요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해드릴게요예요. 대표님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100% 공감해요. 금리 차이나
어려운 것도 풀어나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심사하고 잘 풀어내야 되잖아요. 혹시 전직 은행원이신가요? 반은행원이에요. 유사한 대출이 나갔다 그러면 그런 것들 잘 찾아갖고 보여주면서 심사부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되고 이분들의 재정 상태 앞으로 발전 가능성 그런 거를 다 들이밀면서 어떻게든 한도 받아내고 금리 낮춰내고 하는 거거든요. 서류적으로 하는 건 누구나 다 하죠. 그렇게 하면은 진급 못 합니다. 그렇게 안 해서 왔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하는 일인데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다 아세요? 잔금을 몇 건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거의 200건 가까이 해봤는데 정말 어려울 것 같은 적극적으로 해서 결국 너무 좋게 잘 풀어주시는 지원자님들이 계셔가지고 한도를 많이 뽑아야 될 시점에는 외화대출 뽑아갖고 온 것도 봤고요. 홍콩에서 일정 액수가 넘어야 외화대출이 가능하잖아요. 모질한데도 그걸 끌어왔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금리 막 올라갈 때 6% 7% 됐을 때 스왑시키는 거. 그 당시에 좋게 받아서 지금까지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지점장님들 역할이라 생각해요. 시청자님들 중에 금리가 이제 보합이다 하고 이제 뭐 아파트 대출 이런 문의들이 요즘 좀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채가 4월 이후로 해서 증가세거든요. 1,060조 정도 부동산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각에서는 금리가 좀 더 떨어져야 된다. 불안하다. 근데 금리가 떨어졌어. 예를 들어서 떨어지게 되면은 수요자들이 또 몰릴 거잖아요. 아파트 값이 우습게 막 5천 1억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좋은 게 4% 초반 쭉쭉쭉 오랜 시간 걸려서 3%대로 떨어진다고 치면은 1% 이자를 냈어. 근데 이 3% 떨어졌을 때 사면은 그만큼 매매가가 뭐 한 1억 더 올랐어. 뭐가 더 이득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예전에 우리 1%, 2%대 그 금리는 오지는 않아요. 그 금리를 기다렸다가 부동산을 매입하겠다 이러면은 또 놓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런 금리 처음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 내려오니까 그래도 좀 저렴해졌다라고 느끼는데 보통 평균적인 금리가 이 정도였나요? 경제가 정상일 때. 이 정도. 4%면은 매수하는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금리를 좀 내릴 수 없는 이유가 미국 금리가 5.5예요. 저희는 3.5인데 갭이 지금 2%가 차이가 나거든요. 괜찮아요? 더 이상 이제 벌어지면 안 돼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중에 선택은 어떻게 하세요 요즘에는? 예를 들어 그렇더라고. 우리 거 이번에 잔금하는 게 변동을 하면 이고 고정을 하면 그래. 고민이야. 나는 이제 내년에 이게 내려갈 것 같거든. 그리고 지금 내가 을 받아도 이게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 올라봐야 뭐 내려봐야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고정 라 그러면 그냥 굳이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은 국민은행의 VIP가 되려면은 조건이 뭡니까? KB스타 클럽 고객이라는 게 있어요. MVP, 로얄, 골드, 프리미엄, 일반 뭐 이런 순으로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VVIP로 해서 체계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예금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대출 거래 실적도 있을 수 있고 카드 거래 실적도 있을 수 있고 각종 포인트로 계산을 해요. 일정 포인트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VVIP로 올라가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카드 실적도 있어야 되고 대출 실적, 예금 이렇게. 저는 한 통장에 몇 억 넣어놓으면은 VIP인가 생각했어요. 그러면 VIP 혜택은 뭐가 있어요? 금리 우대 혜택도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셔서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장래 지원 혜택이 있어요. 공조사가 있거나 할 때 은행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부대 거래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백화점 가면 VIP 혜택이 있잖아요. 막 할인도 해주고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발렛 파킹도 해주고 막 이런 것들처럼 금융 은행에도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 빌딩 인형쌤에는 VIP 시스템이 없나요? 도입해보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금리는 좀 이제 동결로 갈 것 같고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내년 2분기에는 이제 조금 하락의 가능성은 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겨서 또 금리 인상될 수도 있어요. 또 어쨌든 지금이 그래도 저점이라는 생각을 갖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이용해서 핵심지 강남에 있는 이런 거는 해도 되겠다. 그런 의견이신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같이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달랐으면 60분 토론해가지고 막 여기 이렇게 따로 앉아야 돼. 띠하면서 대반환권 시간입니다. 국민은행 본부장님 모시고 이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다른 금융권의 지점장님들도 모셔가지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